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이미 마감되었고 이번 주의 시장 하락폭이 비교적 크며 동시에 미국 주식의 실적도 매우 정상적이지 않고 극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식 선정에 있어서 이번 주에 우리는 거래량과 이것의 핵심 목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습니다. 시장의 자금 구조와 참여자들의 실력과 결심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념을 전면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상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관적인 신호를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파악하려면 여러분은 미래에 이것에 익숙해지고 높은 이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변동은 줄곧 변화무쌍했으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펀더멘털에 새롭게 늘어난 리스크 사건과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결의안 발표를 투자자들이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 미국 주식이 하향 채널에 진입하면 우리에게 악재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최근 외국인 유출이 계속된 것이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펀더멘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젯밤 GDP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GDP는 연 5%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핵심 자본이자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악재가 되는 근본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 미국의 금리 결의안 발표도 현재 세계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 데이터로 시장은 미국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다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 2월 이전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악재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3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시장도 이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 주가가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보고가 발표될 때까지 갑자기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올해 초 금리 인상을 끝내고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조만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기대를 품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린 탓에 반년 넘게 주식시장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경제는 연말에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주식시장의 호재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올해 증시는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승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상승해야 한다는 시장 정서를 반영한 겁니다. 2022년에는 주식시장이 연간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3년 말까지 적어도 한 번은 상승의 불안감을 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은 추세 반전이 아니라 반등으로 봐야 합니다. 반등은 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역전하는 가격이 새로운 상승세를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이든 모두 반등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현실을 받아들여 시장 추세가 하락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일부 국부적인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펀더멘털의 또 다른 사건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 공격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결의가 확고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두 이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른 나라의 개입이 있을지는 없을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어젯밤부터 이미 공격이 시작돼 주변 9개국이 반대를 했고 이란은 오늘 훈련을 시작했으며 무력 테스트로 미군 기지에 대한 원거리 공격을 시도하다 사우디에 요격당했습니다. 각국은 현재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것은 언제든지 세계 주식시장에 큰 하락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이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GDP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미국 주식의 추세는 이미 분명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미국 주식이 현재 빠르게 하향되는 시세를 거치고 있으며 하락 채널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계속해서 전체 형태에 대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반등할 수도 있지만 결국 더 하락해 지난해 저점 부근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장기적인 추세가 낙관적이지 않아
이번 주에 미국 주식이 한 차례 상승 돌파하다 반락을 하여 결국 비교적 큰 음봉을 형성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거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주봉을 가늠할 수 있는 캔들라인 전체의 활약은 이미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시세의 빠른 하락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추세가 확립되면 어떤 주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중요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시장 동향을 관찰하고 이번 주 시장 변동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일단 가격은 10년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여전히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이든 일봉이든 우리는 이 위치가 두 번 촉발되었고 시장이 반등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반등 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히 이번 달 월봉이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지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올해 두 시장의 반등폭은 코스닥 지수가 큰 반면 KS 지수는 상승했지만 그 폭이 매우 작았습니다. 결국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는 현재 주식시장에 뚜렷한 구조적인 시장이 없음을 나타내며 일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일부는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이 지수와 함께 하락했고 소수의 주식만이 독립적인 장세를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점은 여전히 10년 이동평균선을 둘러싸고 있으며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는 개별 주식의 독립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은 이동평균선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조만간 다시 오를 것입니다. 증시가 석 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해 코스닥 지수가 최고점이었던 960선에서 20% 이상 떨어진 뒤 현 위치까지 내려앉았으니 시장의 그 어떤 형식으로든 반등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앞으로 700, 600, 500선까지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이와 같이 반등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투자자들은 이미 상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주식시장의 실적을 보면 외국인이 더 이상 대규모로 매도를 하지 않는 한 시장은 바로 상승할 수 있었다. 외국 자본은 현 단계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하려고 한다면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 외국인은 한꺼번에 다 매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주기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은 점차적으로 시장의 새로운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으며 매번 누군가가 매수를 할 때마다 외국 자본을 위해 매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은 석 달째 매도의 행진을 이어가며 시장의 장기 하락세를 초래했습니다. 일단 외자가 다 팔리면 시장은 틀림없이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측하는 관전 포인트는 KS 지수가 2360포인트 부근, 코스닥 지수가 810포인트 부근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가 단순히 우리의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측면인 장기 자금 이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석 달 만에 대량 자산을 매도하느라 급급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 다시 하락할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몇몇 저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친구들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고배당 주식과 같은 방어 주식을 사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종류의 주식을 사는 것은 채권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저는 밴드 트레이드, 즉 1년에 1에서 2번씩 중요한 결정을 내린 다음 주식시장의 주요 밴드 트레이드를 포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각 섹터 중에서 현재 인기 있는 섹터를 선택하면 연간 50-3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밴드 트레이드는 특정한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수지가 맞으며 장기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피하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모두에게 너무 장기적인 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사지 말라고 줄곧 건의해 왔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연간 단위로 따지면 큰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고 큰 주식시장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10% 안팎 심지어 안 되는 경우도 있다의 상승폭을 보인다. 우리는 매년 약 510%의 배당금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30%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거래 스타일에 따르면 제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한 차례에 걸친 거래주기며 보통 1년에 1번에서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 기회를 애써 찾는 것도 게으름과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안정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장기간 돈을 벌지 못할까봐
안정적으로 벌지 않을까봐, 단기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투자 이익의 하한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 주기가 가져올 수 있는 상한 이유는 무시됐습니다. 이러한 결단력과 용기의 부족은 우리의 투자 수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 거래의 속도를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지션 관찰 기간 방법을 가르친 이유입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11월 금리 결의가 임박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 후 향후 석 달 안에 한 차례씩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악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주식은 현재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몇 달 동안 미국 주식은 계속 요동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때때로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주식시장은 석 달 연속 하락하여 10년 이동평균선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 위치는 앞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 안에 시장이 반등하여 우리에게 약간의 추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고배당 주식을 선택하면 배당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배당 수익은 더 큰 폭의 시장 하락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중기적인 밴드 트레이드 위주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주식, 섹터별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운 거래량에 대한 지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불안정하고 구조적인 상승세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회사들이 재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된 회사는 화학 관련 산업의 실적이 양호하고 장비 제조 산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약간 부진했습니다. 기타 산업, 생명공학 분야의 일부 특정 회사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철강 업종은 전반적으로 재무보고서 데이터가 좋지 않았고, 조선 업종은 상대적으로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증권 업종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전 구간 내에서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에 비해 여전히 하락세지만 올 2분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로 과학기술과 성장형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의 실적 전망은 비교적 높습니다. 특정 주식의 실적이 부진한데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보통 매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대부분의 주식은 아직 재무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시장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재무 데이터 발표 후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의 자금 구조와 주가 흐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현재 많은 주식이 지지선 근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중 일부 개별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서 거래량과 자금 성과를 재검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는 이번 주에 자금의 양과 자금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거래량은 시장 자금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본질적인 지표라는 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기존 참여자가 주식을 팔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주요 변화의 징후이며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시장에서 일방적인 추세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좋은 신호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KINX의 역사적 흐름이자 전반적인 상승세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주식을 추가 매수했는데 핵심 고려사항은 시세가 6월에 거래량이 확대되고 가격이 상승한 후에 이전에 흔들리는 시세에서 일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추세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은 그것의 리듬을 방해하지만 내성이 크다는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술 응용 분야에서 거래량 확대와 주가 변동을 결합하여 다른 신호가 생성됐습니다. 논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주가 변동이 크다는 것은 주식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변동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거래량의 확대는 시장에 큰 이견이 있거나 현재 시장 상태를 곧 변화시킬 것임을 나타내지만 거래량의 축소는 자금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정보 획득 및 분석에서 우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우리는 일시적으로 기관 및 외국 자본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더 일찍 시장에 진입하여 더 일찍 매수하고 더 일찍 매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우위에 있지 않았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들을 개인 투자자라 불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일부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세의 초기 단계는 기관과 외자에 의해 시작되고 추세의 끝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지금이 트렌드의 초기인지 끝인지 모를 때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횡보 구간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 기존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식을 사들이고 새로운 트렌드를 열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미 한참 오른 일방적인 장세에서 시세가 가속화되면서 큰 양봉이 나타났다가 엄청난 거래량이 나온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자 여전히 굳건한 자신감을 갖고 뭔가를 따지지 않고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찰한 다음 먼저 일시적으로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최근 주요 지지와 저항선을 계속 관찰하여 시장에 강력한 투자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믿는 일부 유력 투자자의 경우 주가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최근 큰 양봉의 시작점인 초기 매입가를 뚫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이 지점까지 떨어지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식을 사겠다는 투자자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으며 시장에 의해 오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는 한 향후 시장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절할 위치를 이점 아래에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시세가 빠르게 상승한 후에 큰 음봉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더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궁지에 몰렸고 그들의 자금 대부분이 봉 차트의 윗꼬리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단기간에 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의 상황은 시세가 오르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가격은 기관과 외국인이 팔려고 하는 가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 과정을 통해 개미들이 팔고자 하는 주식을 사들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다시 음봉 고점 위로 올라 새로운 매수 신호가 형성돼야 상황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트렌드 반전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하나는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자금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천천히 주식을 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장기간 요동치고 거래량이 늘지 않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계속 매수하고 일부는 계속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 지분 관찰 기간 전략을 사용해야 하며, 제가 요청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일부를 매도한 다음 후속 성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변종의 경우 만약 우리가 주식에 큰 호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가가 호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누가 소식이 발표했을 때 주식을 팔았는지, 왜 그랬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시기에 시장에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식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이상이 시장 자금 구조에 대한 우리의 분석 방법입니다. 최근에 몇몇 친구들은 방법을 이미 배웠다고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거래 계획을 세울까요? 그가 제게 자신이 쓴 방대한 거래 계획과 총 결산표를 보여주었고 매우 진지했습니다. 옛말에 당신의 거래를 계획하라, 당신의 계획을 거래하라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나의 대답은 고정된 습관을 갖는 것이 매번 복잡한 거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맵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시세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시장 기회에 대한 우리의 파악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계획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후 어느 돌발적인 순간에 적절한 신호가 나타나고 주식을 사려는 정서적 충동을 불러일으켰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매수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파는 리듬을 미리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매매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씩 10개로 나눠서 매수 신호를 볼 때마다 500만 원을 먼저 매수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올 때 마음이 더 안정돼 500만 원 다시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신호가 분명할 때는 500만 원을 먼저 사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마음을 한결 가라앉은 뒤 다시 500만 원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같은 방법을 씁니다. 1차 5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200만 원 등 피라미드식의 지분 늘리는 전략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번 결정한 방식으로 구매 계획을 완료하면 거래에서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도 비슷한데, 저는 보통 주식을 바로 다 팔지 않고 4분의 1을 먼저 팔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면 기분이 좀 더 안정돼서 다시 4분의 1을 팔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 저는 지분의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지켜봅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는 것의 장점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과욕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단 전 습관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살 때 우리는 항상 자신감 부족과 손실을 걱정하며 망설이고 주식이 이익을 내면 빨리 팔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은 보통 거래 습관과 관련된 관찰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주식 변동 주기에 대해 약 일주일의 관찰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번 주 내로 시장 신호에 따라 추가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장이 여전히 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계속 주식을 보유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츰차츰 매도를 해 그것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면 우리는 거래에서 복잡한 거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이 방법만 고수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 분석과 인기 주식에 대해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몇 배의 이윤이 이 방법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50%의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시장의 큰 장이 투자 손익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개별 주식의 선택이 투자 이익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면 더 조심하고 오를 수 있다면 주식을 찾아 투자할 겁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보통 현재 인기 있는 주식을 선택합니다. 이 주식들은 시장 상승의 주요 관심사를 온전히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 뉴스에서 핫한 소식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매수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열기는 보통 1년에 1, 3번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년에 1, 2번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빈번하게 거래하거나 향후 3, 5년 동안 시장 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거래 방법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거래량과 주가 동향을 결합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MACD 지표를 배울 것입니다. 또한 MACD에는 괴리라는 매우 중요한 응용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관련 신호를 분석 및 해석하여 사람들이 캔들스틱 차트에서 MACD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적인 매수 및 매도 신호를 제공하면서 시장 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요약을 합시다. 우선 최근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은 국제 정세와 미국 정책, 미국 증시, 국내 자금 흐름이며 특히 외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세가 10년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지면서 합리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최근 발표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로 성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은 대부분 비수기이며 고성장 산업의 일부 특정 주식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몇 개의 주식에 대해 계속 추가 매수했습니다. 셋째, 이번 주에는 거래량과 주가의 결합을 통해 일련의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시장 자금 구조의 분석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와 외자 기관의 매매 리듬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분석과 추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친구들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우선 거래 습관을 굳히고 지나치게 복잡한 거래 계획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너무 장기나 단기 거래는 피하고 연 12회 상향 밴드 트레이드 포착에 집중하고 단기의 인기의 고성장 주식을 포착하여 최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래 방법에 따라 매수하면 적게는 5만 300%에서 많게는 500만 1000%까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투자하면서 발전하길 바랍니다. 약세장에서 우리는 더 큰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강세장에 대비하기 위해 실력을 쌓을 것입니다. 그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